여기까지 쫓아오셨죠? 제가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오렌지 파이가 사실 되기는 되는데 뭔가 똑같지가 않으면 뭐 SoC 칩이 다른다던가, 제가 오렌지 파이를 제가 보지는 않아가지고 칩이 똑같지 않으면 좀 뭔가 완전 100% 똑같이는 못할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여기에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응용하면서 쫓아올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 100%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자, SSH 이제 접속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뭘 할 거냐? 커널 소스를 다운 받을 거예요. 일단 커널 소스를 다운 받을 건데 그 전에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리눅스 명령어들 최소한의 이제 기본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찍어놓은 강의가 있어요. 요 강의가 있어요. 윈도우 20년 쓴 나에게 갑자기 리눅스 사용하라고 한 이 강의가 있는데, 이게 상하편이 있어요. 상하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좀 들으시면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리눅스라는 데에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강의를 하면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CD 요게 있고요. CD 물결이 있습니다. CD 이게 있고 CD 물결이 있어. 자, 우선 CD는 당연히 알겠지만 차인지 디렉토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거고, ls 하면은 뭐다?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디렉토리들 파일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CD하고 물결을 하잖아요. CD하고 물결을 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어딘지 보고 싶으면 pwd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루트가 절대 경로가 나와요. 홈에 ojw에 있죠. 이게 CD 이거예요. 그러면은 CD 이건 뭐냐? 최상위로 올라가 거예요. 여기서 pwd 치면은 요거만 나오죠. 이게 폴더의 구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아이디가 ojw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이디로 뭐 pd라고 할게요. pd. 그러면은 홈이 어디예요? 이렇게 되겠죠. cd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 홈에 pd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게 이 폴더가 뭐냐면 홈 폴더라고 해요. 홈 폴더. 폴더는 뭐냐면 아이디 계정당 하나씩 생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ls 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ls하고 올 해보세요. 그러면 파일이 더 있어요. 보시면은 .bash logout .bash rc .profile 이렇게 있어요. 요게 앞에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뭐냐면 숨겨진 파일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d, r, x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파일의 권한이에요. 파일의 권한. 그래서 d는 디렉토리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루트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루트 권한자, 요거는 유저였나? 이거는 그룹인가? 좀 헷갈리는데 이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파일을 누가 접근할 수 있냐라는 거. 누가 접근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권한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는 읽고 쓰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X는 이제 실행이거든요. 그리고 읽고 쓰고 이게 가능한데 딴 유저들은 권한이 없어요. 읽기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차차 배우는 걸로 하고요. 이건 리눅스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거는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루트로 접속을 할 거예요. 루트로 접속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루트로 접속하려 그러면 수라는 명령을 치면 됩니다. 수라는 명령. 근데 수라는 명령을 치려면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아이디에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해야 되는데 봐봐요. 수 한번 해볼게요. 그럼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근데 패스워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요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얘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루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가 해야 돼요. 그래서 루트라는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예요. 패스워드 루트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 권한이 없다고 나와요. 권한이 없어요. 뭐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건 뭐 하여튼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sudo라는 명령을 써야 됩니다. sudo는 뭐냐면 윈도우에서 보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라. 뭐를? 패스워드라는 명령어를, passwd라는 명령어를, 그 다음에 여기는 인자를 넘긴 거예요. 누구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싶냐? 루트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new 패스워드, 아직 한 번도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정합니다. 그리고 방금 입력한 패스워드를 똑같이 입력해요. 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패스워드가 업데이트 되었다 하고 이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를 딱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고요. 설정한 패스워드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바뀝니다. 짜자잔. 됐죠? 그러면 아까 물결이었잖아요. 근데 물결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홈 ojw로 바뀌었죠. 더 이상 물결이 이 홈 ojw가 아닌 거예요. 홈 파일이. 아니, 홈 폴더가. 이거 폴더는 윈도우 용어니까 홈 디렉토리가 더 이상 홈 짝대기 ojw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한번 홈으로 가볼까요? 가면은 홈으로 왔죠? 네, 홈으로 왔어요. 여기서 pwd를 쳐볼까요? 그러면은 홈이 바뀌어버렸죠. 루트예요. 그러니까 루트는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홈 폴더 밑에 루트가 아니고 그냥 루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거를 왜 수로 루트 권한으로 했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루트 권한을 획득을 안 하면 뭐 설치하거나 뭘 할 때 뭐 VI 뭐 이런 에디터들 할 때 무조건 수도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매번 실행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로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도 생략해도 되고요.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apt get 업데이트라는 걸 한번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우선은 apt get이 뭔지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t get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인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이 개념은 약간 구글 앱스토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어. 그러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플로피 디스크 아니면은 뭐 좀 최근에 USB 이런 걸 들고 와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돼요? 보조 기억 장치로 옮기죠. 옮기고 와서 그거를 내 PC나 아니면 핸드폰에 꼽아가지고 그 파일을 옮기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프랜시스 메이커가 디스켓 6장인데 6개를 캅해가지고 오다가 하나가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친구네 집에 가야 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죠. USB도 용량이 엄청 커요. 그런데 요즘에 그것도 안 하죠. 뭐예요? 바로 그냥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버리죠.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요.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근데 내가 프로그램을 뭔가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앱스토어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앱스토어에 가서 다운을 받아서 쓰죠. 이 개념이 바로 apt get 요거랑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pt get에서 한 칸 띄고 인스톨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git, 뭐 bc 요런 어떤 프로그램들 있죠. 이렇게 딱 프로그램 이름들을 쓰고 딱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장소에서 다운을 쫙 받아요. 그리고 설치를 해버립니다. 인스톨 설치한다는 의미죠.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t get이 무슨 구글 스토어 앱처럼 가가지고 뭔가 다운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덤으로 알면 좋으신 게 뭐냐면 apt get에 다운받을 저장소를 설정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어떤 한 공간 URL을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있다. 그래서 apt get 해가지고 딱 다운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저장소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저장소도 URL이 있겠죠. 뭐뭐.com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그 저장소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뀐 저장소로 가서 뭔가 다운을 받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apt-get의 저장소를 바꾸는 일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커널의 버전에 따라서 저장소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최신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apt-get 해가지고 다운 받으면 다 된다. 그 정도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pt-get은 구글 앱스토어처럼 어떤 저장소에 접근을 해서 무언가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칠 거예요. apt-get update라는 걸 칠 거고요. 그 다음에 apt-get upgrade라는 걸 칠 거예요. 업데이트는 최신 정보 리스트를 다운받아 오는 거예요. 목록을.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는 패키지를 설치된 패키지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면 막 뭘 해요. 여기 보면은 http 뭐 이렇게 쭉 써있죠. 여기가 이제 뭐 저장소와 관련된 어떤 주소 같죠. 그 다음에 뭘 다운 받아와요. 막 이렇게 몇 킬로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 다음에 apt-get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럼 뭔가 막 쭉 하죠. 자, 쭉 봐서 이제 뭐 이런 건 보통 yes 누르면 되죠. yes 누르면 자기가 막 접근해가지고 막 다운을 받고 막 설치를 해요. 요거는 좀 기다려야 되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 다운받을 종류가 뭐냐면 git 그리고 bc 이걸 바이손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다음 플렉스 그리고 라이브러리인데 SSL-DV 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apt-get install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운받아서 설치합니다. 됐죠? 엔터. 그러면은 65메가래요. 이렇게 설치하고요.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필요한 건 설치가 됐고요. CD에서 최상위 폴더로 가고요. 그 다음에 폴더 하나를 만들게요. mkdir 이게 폴더 만드는 명령어예요. 디렉토리 make 디렉토리 프로젝트라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 가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서 mkdir 리눅스 소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리눅스 소스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다운을 받을 겁니다. 뭘 이용해서 다운 받냐면 git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git 클론, 그 다음에 deps는 1, 그 다음에 다운 받아오는 저장소 github hub.com 라즈베리 파이 리눅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막 이제 다운을 받기 시작해요. 자, 이제 다운을 받는 동안 제가 또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 썼나 보다. 잠깐만요. 주소를 잘못 쓰면 이렇게 돼요. 주소를 잘못 쓰면 주소를 잘 써봅시다. 됐습니다. 이러면 이게 다운 받아요. 자, 원인 찾았고요. 이렇게 다운 받으면요, 받아요. 51%.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실수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저장소거든요. 저장소. 이 저장소에 여기죠. 이 저장소에 소스를 다운 받는 건데 이게 오픈돼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잘못된 거를 쓰면은 오픈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고 뭐 한테 안 된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면 되고요. 자, 이제 또 개념을 또 이제 설명드려야 되죠. 이게 뭐 하는 건가? 궁금하시죠? 뭐 하는 건가? 라고 봤을 때 좀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하는 거냐면 우선은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쓴 거예요. 프로그램 명령어. 프로그램이라는 명령어를 쓴 거고,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장 하나 더 띄워야겠다. 설치되는 동안. git은 프로그램이다. 이게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명령어가 git이에요. git인데 얘는 git은 뭐 하는 거냐면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apt get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 저장소가 있는 거예요. 저장소. 근데 주로 뭘 저장하냐? 소스 코드를 저장한다. 주로. 근데 꼭 소스 코드만 저장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뭐 그냥 텍스트 파일을 저장해도 되고요. 아니면 심지어 이미지도 저장해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저장해도 돼요. 근데 보통 소스 코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놓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장을 하면은 처음 거와 두 번째 거 바뀐 게 뭐가 있나 소스 코드에서 이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스 코드를 뒤로 되돌릴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git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제 한 건 뭐냐면 git에 클론이라는 옵션을 줬어요. 클론이라는 옵션을 줬고 요거는 뭐냐면 저장소라고 했죠. 저장소는 뭐라고 해요? 네트워크에 어디엔가 있는 소스 코드가 담겨져 있는 어떤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소는. 그래서 그 저장소에서 소스 코드를 복사해야 와라 라는 명령어예요. 이게 소스 코드를 복사해야 와라. 그래서 저장소의 주소가 뭐예요? 아까 입력했던 요거예요. https github.com 이거 있죠. 이게 저장소의 주소예요. 뒤에 뭐 이렇게 쳤었죠. 자, 이게 저장소의 주소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것만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 짠짠 해서 옵션 하나를 더 주죠? deps는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커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git에. 그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소스 코드를 막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커밋을 해요. 뭐냐면 그냥 한번 기록을 한다, 저장을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글과 컴퓨터 쓰다 보면 저장하잖아요. 그거는 커밋 한번 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했다가 또 두 번째 고쳤어요. 그리고 또 커밋을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두 번째 커밋을 한 거죠. 또 하다가 또 저장을 해요. 커밋을 해요. 그럼 세 번째 커밋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git 클론 해가지고 이 deps 1이라는 걸 안 쓰면은 뭐냐면 저장했던 모든 이력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용량도 크겠죠. 그렇게 되고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 워낙에 소스 코드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히스토리, 커밋한 히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둡니다. 이건 뭐냐면 커밋했던 정보 중에 가장 최신 것 하나만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히스토리 안 궁금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 궁금해, 그냥 가장 마지막으로 커밋한 거 가져올래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쳐지면 어떻게 된다? 짜자잔, 리눅스라는 폴더가 생기죠.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쫙 있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답답한 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봐봐요. 차이를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요거랑 여기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했죠. cd 루트에 cd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cd 리눅스 리눅스 소스 봤어요? cd 리눅스 올라왔죠? 자, ls 치고 여기도 ls 칠게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둘이 보면 그쵸? 차이가 있죠. 뭐야? 여기는 이렇게 허옇고 여기는 왜 이렇게 퍼런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루트 폴더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홈 폴더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홈 폴더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점 파일이 숨어 있다고. 그래서 ls all 쳐보면은 짝대기 all 이렇게 쳐보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ls all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있고 여기도 파일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VI 에디터 쓰실 줄 아시나? VI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쭉 뭔가 글씨가 막 있어요. 이게 어떤 옵션들이에요. 옵션들인데 여러분들이 apt get으로 하나만 더 설치할게요. apt get install 하시고 그 다음에 빔이라는 걸 한번 설치를 하세요. 이거는 뭐냐? 또 설명해 드릴게요. apt-get 저장소에 빔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엔터 딱 치면 안 된대요. 왜요? 루트 권한이 아니어서.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sudo라는 명령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딱 치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죠. 이게 귀찮아서 제가 루트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S를 딱 눌러요. S.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설치를 하죠. 막 설치를 합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것도 헷갈리실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vi.bash rc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컬러풀하죠? 그리고 명령어도 좀 쓰는 게 다르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럼 빔이 뭐냐? vi 에디터의 상위 버전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터미널 기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보면은 이게 vi 에디터가 뭐랑 똑같으냐면 윈도우의 메모장과 비슷한데 좀 기능이 많은 메모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i 에디터도 좀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vi 에디터도 제가 C 언어 강의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최소한의 설정 방법 이런 거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보면 봐봐요. 쭉 보면 여기서 색깔을 설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PS1이에요. PS1. 이 PS1의 변수의 값을 뭔가를 넣으면 하여튼 설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컬러 프롬프트 yes 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암호문인가요? 자, 요거를 좀 개념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스크립트 문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제가 또 이제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좀 개념을 알고 갑시다. 자, bash rc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bash rc 그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사용자마다 쉘에 접속을 하면요 초기에 한 번 실행이 돼요. 그 파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보면 시작 프로그램 막 우리 설정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실행될 때마다 이 스크립트가 한번 쫙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스크립트가 뭐냐 이것도 또 이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좀 이따가 리눅스 커널 설정할 때 스크립트 문을 또 만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요거는 뒤에다 써놨나? 여기 있네. 배시 스크립트라는 건 뭐냐면요 배시는 born again shell의 약자로 하여튼 이게 약자예요. 배시는 요거의 약자로 유니스 쉘 및 명령어 인터프리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령어를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그거를 즉석으로 해석해서 어떤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는데 스크립트 문서는 뭐냐면 이런 동작 명령어들을 하나의 문서로 쫙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 문서를 실행하면은 거기에 다 적힌 것들을 쭉 실행을 하면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해요. 그게 바로 이제 스크립트 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스크립트 문서도 이제 만들 텐데 하여튼 정말 쉽게 얘기하면 명령어를 순차대로 이제 적어 놓은 게 이제 스크립트 문서다라는 거고 그 스크립트 문서를 쫙 이제 읽어서 해석하는 애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이제 쉘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요런 거. 그 쉘이라는 프로그램 종류 중에 하나가 배시라는 게 있어요. 배시. 그렇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자, 배시 rc 여기에는 스크립트 명령어가 쫙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적힌 거는 스크립트 명령어예요. 스크립트 명령어인데 이 .bash rc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무조건 한 번 실행되는 명령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pwd 치면은 홈에 ojw라고 돼 있죠. 누가 ojw라는 유저가 접속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pwd 여기 치면 루트예요. 루트에도 보면은 .bash가 있어요. bash rc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건 뭐예요? 다르죠? 아까랑 달라요. 자, 다르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이 그래요. 옵션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sudo cp 카피할 거예요. 현재 폴더에 .bash rc를 그 다음에 루트 폴더에 요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소스라는 명령은 뭐냐면 자, bash rc 요거를 이제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 스크립트를 바로 이 쉘에 적용을 하는 명령어가 바로 소스예요. 그 다음에
배쉬 RC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색깔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리눅스 여기로 가서 보면은 짠! 이제 색깔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됐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별로 어렵진 않죠?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다 됐네요.